세월호가 침몰한 지도 벌써 13일째입니다. 뉴스타파는 단원고 학생 고 박수영 군이 세월호 침몰 직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박군의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. 박군의 아버지는 오늘 뉴스타파에 이 동영상을 편집하지 않은 채로 방송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. 아버지는 아들이 촬영한 이 동영상이 사회에 공개됨으로써 사고 원인과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한 더욱 폭넓은 논의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최경영 기자가 고 박수영 군의 아버지 박종대 씨를 만났습니다. 그러니까 정부에서 접수한 건 58분인데 이미 이 상태에서도 엄청 기울어져 있다는 거라. 그러면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이 지금 유기 시간이라는 거예요. 훨씬 전에 기울었었고. 그렇죠. 그러니까, 훨씬 전에. 네. 이제 얘네가 이렇게 웃고 아까도 말씀드렸죠. 웃고 뭐 하고 하면은 이게 원래 이 상태겠죠, 그죠? 얘다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있다가 이렇게 뚝 떨어졌다. 뚝 떨어졌다면 뭐 선반에서 뭐가 막 떨어지거나 그리고 그러면 애들이 막 공포감을 느끼가 아닐까 이거 뭐 그렇지. 죽는 거 아니냐 뭐 근데 여기 애들은 지금 얘 죽는다는 게 즐거운 표정이거든. 뭔가 분명히 살 수는 있을 거다. 그렇죠. 다시 한 번만 여쭤보는데 이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꼭 좀 취재했으면 하는 내용은 시간, 언제부터 침몰이 그렇죠. 시작됐는지예요. 시간. 그렇죠.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지금까지 정부에서나 아니면 거기서 발표된 게 만약에 차이가 발생됐다 한다면 그게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. 거의 다 오셨는데 이제 일단은 얼굴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, 음성 변조 뭐 이 정도만 해주면은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뭐 따지고 보면은 300명씩이나 희생되면서도 좀 사회적 약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위해 가지고는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그 편에서 뭐 보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돌려가면서 찍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그러니까 한 애만 찍은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그 어제는 군데 이렇게 봤는데 오늘 이제 그 뭐 저쪽 가가지고 이제 2번을 이제 풀로 다 봤습니다. 근데 글로 봐서는 우리 애도 잡고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그 옆에 있던 동이도 잡았었고 다른 애도 그렇고 뭐 친구들이 돌려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. 예. 아들하고 같이 이제 그 뭐 광국지 저쪽에 이제 연꽃 찍으러도 가고 뭐 이래서 많이 나갔었습니다. 저 갈대습지도 뭐 같이 나가고 그때 이제 아들이 나한테 물어본 게 있었어요. 아빠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이야? 네,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글쎄 아빠도 뭐 아마추어니까 모르겠다. 그런데 아빠가 생각할 땐 2가지 요건만 갖추면 된다. 하나는 누가 보더라도 멋있고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면 좋은 사진이다 일단은. 또 하나는 작가의 의도가 이 사람이 뭘 담으려고 노력을 했느냐, 예? 그걸 볼 수 있어야지만 좋은 사진이다.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. 이거 난간 사진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조명을 찍어 놓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은 둘 다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는 1시간 전에 찍은 거고 하나는 1시간 뒤에 찍은 건데 우연히 치고는 2번째 사진이 조금 더 제 눈으로 봐서는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. 솔직히 말해가지고. 근데 제 볼 때는 이제 주관적인 판단에서고 또 어차피 뭐 그 핸드폰 사진이라는 게 어떻게 찍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뭐 돌아가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제가 볼 때는 얘가 왜 이걸 찍으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오히려 기자님한테 반문하고 싶습니다. 이 사건을 뭐 처음 접한 건 제가 10시 8분에 제가 전화를 받았었거든요.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받고 오다가 10시 14분에 이제 뭐 사망한 우리 아들한테 이제 전화가 왔었습니다.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전화를 못 받았어요. 네, 차 안에서 있었는데 아마 그게 제가 볼 때는 신호가 딱 가다가 그 받아고 하다 보니까 끊어졌던 것 같아요. 그 못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단원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뭐 되고 있다 그러다가 4층 강당에 올라갔더니 전원 구조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고 앞에 그 편의점에 가서 이제 생수를 이제 한 2통 사가지고 왔어요.
사가지고 올라오니까 오보였다 그러더라고. 거기 방송이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오보였다 그랬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한 10분 15분 있으니까 단원고등학교 학생은 전원 구조했다. 그러고 나서 300 몇 명을 또 다 구조했다. 이제 이렇게 떴었거든요. 쟤는 이제 제 차를 끌고 내려갔어요. 제 차를 끌고 내려갔는데, 내려가면서 이제 그 마이 MBC를 이제 DMB 그걸 보면서 내려갔습니다. 이제 화면은 안 나오고 그 말소리만 나온 걸 들으면서 갔는데, 그 뭐 거기서 하여튼 그랬어요. 전원 구조를 했다. 다행이다. 근데 이게 하늘이 도왔다. 이렇게 전원 구조할 수 있었던 거는 마이 MBC 표현을 그대로 빌린 거래요. 왜 하늘이 도왔느냐? 일단 날씨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.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안 오고 파도도 잔잔하고,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도왔고, 지금은 혹시나 그 선박 안에 남아있는 그게 애들이 있을 줄 몰라가지고 그 선박 구석구석을 수색하고 있다. 그러니까 나는 그때만 해도 그게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처박힌지 몰랐습니다. 솔직히 말해가지고. 그 뭐 DMB를 보고 내려가면서 그랬으니까 그 처박혔을 거라는 생각 안 하고, 그거 마에 살았다는데 빨리 내려가서 싣고 와야지. 한 3시, 4시서부터 이제 논조가 박혔던 것 같아요. 제가 기억에는. 한두 시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하던. 예. 그래서 뭐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뭐 중복 집계가 됐고 뭐 그러면서 했는데, 실제로는 이 양반들이 하루 종일 정부에서 불러주는 그 기사 갖다가 그냥 받아쓰기 했고, 그리고 사람들 그냥 찔찔 짜는 모습이나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냥 내보냈지 한 게 없거든요. 그런데 이제 우리는 혹시나 보니까 뭐 한국병원에 있고 기독병원에 분산 배치돼 있고 뭐 실내치과에 있고,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방송보다는 우리 애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휴대폰으로 뭐 한국병원, 기독병원 뭐 전화하니까 거기는 전부 다 노인들만 와 있다 그러고, 실내체육관은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, 뭐 선생들은 내려가니까 얘기도 안 하고 저 모른다 그러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애가 없는 거라, 실내체육관에. 이번 사건은 시작서부터 시작하는 날 아주 하루 종일 거짓말을 했고, 구조하는 날 밤새도록 거짓말 한 거예요. 그 이튿날은 날씨도 물론 안 좋았지만은 뭐 어떤 그랬지만은 하여튼 다음 구조도 한 이틀 동안 또 하지도 못했고, 그러면서 이제 생존 가는 시간이 그냥 사실상 사라졌던 거예요. 국가가 국민의 그 안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렇다면 뱃속에 300명이 산내에 갇혀 있다. 그런데 299명이 죽었고 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한다면은,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구조를 아끼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요즘 사람들은 자기 키우는 개새끼도 소중하면 그거보다 더 뛰어들어서 아마 챙길 겁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애완견이 막 해서 하면 죽으면 그것도 갖다 산소 묘 쓰고 해서 울고 불고 하는데, 이 나라를 책임질 색삭들이 17, 우리 애는 16살 3개월이야. 정확히 그걸로 따지면은. 한 해 빨리 가가지고. 그런 애들이 그렇게 많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,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서 하는 것 자체가, 그건 상식적으로 인간 존엄 사상이 결여된 그 상황이에요. 제가 볼 때는. 이 나라에서는 국민이 존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 건에 대해서는. 한 사람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라면은 어떤 그걸 해서라도, 미국 같은 데는 고래가 얼음물에 갇히면은 그걸 폭파시켜가지고 고래도 해방시켜주는데, 살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했다고 생각한 게 거의 국민 대부분의 사람들인데, 그 기대를 그냥 한술에 그냥 해가지고 시간 끌기로 했다란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. 우린 미국의 고래만도 못하는 국민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기자님 같은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겠습니까? 우리 딸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전 이 나라 떠날 겁니다. 이 나라에선 세금 내고 살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. 그렇게 생각하세요? 예. 여기서 뭘 믿고 삽니까? 뭐 진실이 있습니까? 뭐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합니까?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?
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 내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? 아예 조용한 나라에 가가지고 조용하게 살다 죽어버리지.